하지만 무시무시한 덩치 속에 숨어있는 담백한 맛은 상어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내기에 충분했고 오랜 시간 별미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울주 암각화였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큰 벽에 그 청동기 시대 때 암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상어도 나와 있고 사람들이 그 고래나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그런 그 암각화가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상어를 먹기 시작한 것은 그 청동기 시대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어 연구만 20년. 상어 전문가 최윤 교수와 함께 바다의 무법자에서 제사상에 오르게 된 상어의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2m 73. 2m 73이요? 네. 몸 길이가 3m에 가까운 이 녀석은 안강만 그물에 우연히 걸려든 암컷 귀상어인데요. 연구를 위해 배를 가르니 무려 23마리의 새끼 귀상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의 어류는 새끼가 아닌 알을 낳는 난생, 즉 수정된 알이 부화해 새끼가 태어나는데요. 유독 상어만은 다양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 물고기 조그만. 그 중에서도 망치를 닮은 독특한 머리 모양을 가진 귀상어는 태생상어죠. 상어는 우리가 세 가지 생식 방법이 있어요. 난생, 난태생, 태생. 난생은 알로 낳는 것이고 난태생은 뱃속에서는 알로 생겼다가 뱃속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태어날 때 새끼로 낳는 거. 오늘 잡힌 귀상어 같은 것은 아예 생길 때부터 알이 생기지 않고 사람과 똑같이 태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탯줄이 이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해부한 귀상어는 바로 태생상어가 되겠습니다. 상어는 세계적으로 400여 종, 국내에는 4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어류백과사전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도 무려 15종의 상어가 소개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연해는 대표적인 상어 어장이었습니다. 상어잡이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20년, 30년 전만 해도 전라남도 보길도나 흑산도 쪽에 상어잡이 어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뭐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10여 년 전에 또 포항에도 그 청상아리를 주로 잡는 어선이 몇 척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상어잡이는 거의 없고 다른 정치망이나 다른 어업을 하면서 거기에 딸려 섞여들어오는 그런 상어들이 주로 식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잡은 모든 생선이 모인다는 포항의 죽도 어시장. 그 명성답게 운만 따르면 귀한 고래는 물론 상어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참상어도 들어오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여 바다에 있어도 그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이제 안 들어오고. 위판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자주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쩌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들어올 때는 또 연속으로 들어오고 일부러 잡는 사람은 없지만 연안에 상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에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다는 죽도시장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없다는 상어. 오늘은 운 좋게도 녀석을 만났습니다. 길이 3m의 최고급 귀상어죠. 고기가 크니까 저거 뭐 잘라가 고기 끝에 잘라가지고 파야 돼. 샥스핀의 재료가 되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잘라내고 남은 몸통은 상어 고기로 사용되는데요.
토막낸 고기라고 해서 돈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돈백이 정말 좋아요, 이건. 아침에는 1년 내내도 이런 돈백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돈백이로 사용되는 상어 중에서도 양재기라 불리며 제일로 치는 녀석이 바로 이 귀상어입니다. 상어를 결을 보면은 이 귀상어 양직이라는 거는 요 결이 쫄깃쫄깃한 옛날부터 이 결이 있어요. 양직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옛날부터 양반 집 제사에는 양지기가 올라가야 된다. 머리도 갓처럼 갓은 양반 돈백이. 이게 양반 돈백이거든. 돈백이로 사용되는 상어는 총 3종류. 참상어와 청상아리 그리고 귀상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귀상어가 제수용으로 가장 좋다는 뜻의 양재기로 불리며 특급 대우를 받는 이유는 쫀득하면서도 찰기 있는 식감 덕분. 게다가 최장 길이 5m의 푸짐한 덩치도 한몫합니다. 한 2m에서 2m 50 사이 되면은 큰 거 4개, 작은 거 2개. 그리고 3m에서 4m짜리 되면은 큰 거 5개, 작은 거 3개 이렇게 나와요. 이 돈백이로 쓰이는 그 상어를 보면은 대개 2, 3m 정도. 그러니까 아주 고기 육질이 굉장히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어가 주로 쓰이고 있고, 특히 이런 귀상어와 청상아리가 돈백이 재료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예전에도 우리 연안에서 많이 잡혔고, 지금은 뭐 안 잡힌다 하더라도 원양어선에 다른 어업에 가장 많이 이렇게 포획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귀상어와 청상아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원양 수산물의 약 70%가 들어오는 항구 도시 부산. 베트남이나 태평양 등지에서 잡힌 냉동 상어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양어선에서 잡힌 상어는 주로 청상아리로 포획과 동시에 꼬리와 머리를 제거하고 몸통만 급속 냉동시켜 들어오는데요. 대량으로 들여와 항구의 냉동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영천으로 갑니다. 아, 영천으로요? 네. 영천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경북에는 이런 거 고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애용하니까 뭐. 상어 고기가 들어오는 곳은 부산이지만 실제 소비되는 곳은 차로 1시간 30분 떨어진 경북 영천. 돈백이의 탄생지이자 최대 소비 지역입니다. 본격적으로 돈백이를 만들기 위해 먼저 냉동된 상어를 해동시키는데요. 귀상어보다 어획량이 많고 값도 저렴한 청상아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두 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귀상어는 뭐 머리 모양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청상아리는 꼬리에서 이 몸통 뒷부분 양쪽이 칼날처럼 미병 축부 융기선이라고 합니다. 이 꼬리 지느러미를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꼬리 앞부분에 굉장히 그 많은 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의 추진력을 앞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병 축부 융기선이고, 그래서 이런 미병 축부 융기선이 있는 상어는 이 청상어와 유사한 백상아리라고, 조수로 유명한 백상아리가 있거든요. 백상아리, 악상어, 그 세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종과 또 구분되는 방법은, 이 청상어는 등이 푸른색을 띠고 백상아리는 회색. 그리고 이 청상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머리가 없습니다만은 이빨이 송곳니처럼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상아리나 악상어와는 또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상어류는 모든 그 기본적으로는 그 육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백이로 사용될 때는 귀상어나 청상아리나 큰 차이, 맛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잡히는 개체 수가 귀상어보다는 청상아리가 훨씬 더 많죠. 과거부터 꾸준히 돈베기를 먹어온 사람들은 돈베기의 원조격인 귀상어를 더 선호하지만 워낙 비슷한 맛을 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청상아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해동을 마친 상어 몸통은 껍질을 벗긴 후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썰어내 염장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돈박돈박 네모나게 썰었다고 해서 돈베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이 돈베기 영천에 유명한 게 옛날에는 포항 또는 영덕에서 지고 오다 그 등짐해가 오다 보니 고기가 이상하니까 토막을 내가서 이제 천일염으로 가능하니까 고기가 뭐 쩌쩌름하면서 먹거스럽게 짭조름하니까 고기가 그래서 이 토막을 이게 아마 그 유래돼가지고 돈베기라고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모로 그 토막난 고기다 해가지고 돈베기라는 말이 유래됐다. 돈베기는 생선 보기가 힘들었던 내륙지방 영천의 전통 별미이자 제사상에도 빠뜨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예, 자주 와요. 우리는 영천에는 돈베기 없으면 제사도 안 지내거든요. 그렇고 일할 때도 밑반찬도 해 먹고 뭐 반찬 같은 반찬도 위주로 많이 해 먹어요. 제사 때는 꼭 올라가야 돼요? 예, 제사 때는 필수품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덕분에 영천시장 한켠에는 돈베기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골목이 들어서 있을 정도. 영천은 물론 대구, 경주, 포항, 울산 등지에서 제수용 돈베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다 돈베기로 나가는 거죠? 요리 뭐 귀상어예요? 청상아리예요? 청상아리, 귀상어. 그럼 이 상태로 나가가지고 요리는 어떤 식으로 해 먹는 거예요? 저희들이 염장을 해드립니다. 아, 염장을? 그러면은 숙성을 한 5, 6일 돼가지고 지나서 이게 이제 구워 먹는 게 있고 쪄서 먹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냉동 시설이 마땅치 않았던 과거에는 염장이 최고의 저장법이었는데요. 바다에서 내륙으로 옮겨지는 동안 염장과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을 거친 돈베기는 특유의 톡 쏘면서도 깊은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홍어와 마찬가지로 상어에도 체액에 요수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이게 밖에 나오게 되면은 조금씩 상하게 되거든요. 그 상하는 냄새 때문에 상어 요리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때 좀 화한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연골어류는 그 자체가 상한다 해서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특한 더 맛있는 냄새를 내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갈 때 이 상태로 사가는 거예요? 고래도 사가고 요 덩어리대로 사가고 두 종류로 사가고. 두 종류로. 꼬지에다 이렇게 딱 끼는 이유는? 꼬지는 여기서 제수용에 올려서 하면 거기다 꼬지를 끼워서 올려요. 아, 그러지.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여기서 아예 만들어 놓은 거구만요. 제사상에 올리는 돈베기는 가지런히 꼬치에 끼워 프라이팬에 익히거나 찜통에 쪄서 올리는데요. 영천에선 제사상에 소고기는 못 올려도 돈베기는 반드시 올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 제사상을 차릴 때도 돈베기는 밥과 국 가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입니다. 바다에서 생선은 고기 중에도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부터 내려온 말씀이 이제 뭐를 조상은 모실 때는 큰 것을 많이 선언을 했는 것을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천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몸통은 상에 올리고
남은 껍질과 뼈를 잘게 썰어 고명을 넣은 후 굳힌 피편인데요. 탄력 넘치는 쫄깃함에 영양까지 일품입니다. 돈베기 자체 내 껍질에 굉장히 이로운 성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콜라겐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먹었을 때 뼈 같은 거 다치는 콜라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은 거기에 뼈에도 좋고, 또 여름에 식중독이나 구토 같은 걸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그럴 때 이게 피편을 드셨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돈베기는 살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씹는 맛이 좋아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중간 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특성을 활용해 최근엔 탕수육, 돈가스 등 다양한 요리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제사상에 그냥 구워서 올라가고 그냥 구워서 먹기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요리들이 퓨전화하기 때문에 돈베기도 탕수육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돈가스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탕수육은 그냥 쉽게 이렇게 아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요리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로부터 독특한 맛과 풍미로 사랑받아온 상어고기, 돈베기. 영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주나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렇게 소비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어잡이로 해서는 그 생계를 뭐 이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어잡이 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상어가 점차 줄어들고 상어잡이 어선도 사라졌지만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상어의 맛과 그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